네, 매주 목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시는 분이죠. 엠블록 김용용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코인 시장 참 곡소리가 많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네네, 어땠는지 맞습니다. 좀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현재가는 약 1억 3,470, 480만 원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92,000달러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주말을 좀 앞두고 10만 달러를 내줬죠. 그 이후부터 지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 주 내내 약세장을 보였음을 이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앞쪽에서 이제 주말을 앞두고 이때 이제 지금 10만 달러 선이 이제 10만 달러가 약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요. 10만 달러를 내준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회복을 못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 18일 이때 이제 이 지점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9만 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9만 달러를 무너졌다가 9만 달러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바로 이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9만 달러 이탈 이후에 저가 매수로 지금 한 차례 반등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반등을 했습니다만 두 번 이렇게 이탈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지금 취약하고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ETF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일부 유입이 돼서 시장이 좀 안정될 것으로 약간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그 정도의 매수로는 현재 지금 취약해진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으로 지금 이번 주에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추이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주말만 다가오면은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주말을 앞두고 10만 달러를 내주면서 변동성이 커진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 이 10만 달러 내준 이후에 다시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말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거래를 하지 않는 기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반대로 주말에도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보다는 좀 더 매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 투자 심리가 좀 불안정하다, 하락세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이탈을 하면서 현재 연초 대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왔습니다. 1월 1일 비트코인의 시작가가 약 9만 3,700달러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금 9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었으니까 마이너스이죠. 관건은 이제 올해 연 저점을 이제 갱신할 것이냐, 올 저점까지 떨어질 것이냐인데요. 올해 비트코인의 저점은 지난 4월에 기록한 7만 6천 달러입니다. 9만 달러를 이탈하면서 한때 8만 달러대까지 내려갔지만 7만 달러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반등을 이제 본격적으로 깨한다기보다는 당분간은 이제 저점을 계속 확인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주간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현재 원화로는 약 443만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3,0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한 주 내내 하락세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이탈했던 새벽에 지금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이더리움 역시 3,00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비트코인 9만 달러, 이더리움 3,000달러라고 하는 이 저점이 지금 계속해서 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시장이 지금 취약하고 그리고 좀 더 하락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더리움 하락은 비트코인과 비교를 했었을 때 특별히 이더리움이 더 약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거의 대다수 코인들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더리움에 해당하는 밸런서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해킹 사건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차트의 모양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간 하락률만 보시면은 이제 13.17%죠. 비트코인이 10%였기 때문에 약 3% 정도 더 하락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시가총액 2위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이제 시가총액 1위고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위죠. 이 2위이기 때문에 좀 더 하락폭이 커졌다.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향후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때는 이만큼 더 많이 빠진 만큼 좀 더 큰 폭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의 주간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을 지금 보면은요,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대다수 알트코인이 빨간색 그리고 두 자리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한 주 내내 그 가격 상황이 시장이 지금 그렇게 해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전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ETF 호재가 있는 것과 탈중앙금융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세로 방향을 잡으면 시장의 구조가 취약해지면 어떤 그 부류와 상관없이 일제히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13%, 솔라나 8%, 그 다음에 도지코인이 9%, 카르다노가 16% 이렇게 해서 가리지 않고 지금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이제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캐시인데요. 지금 40.88%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캐시는 일전에 말씀드린 이제 프라이버시 보안에 해당하는 코인이고요. 현재 시장이 해킹이라든지 또는 이제 불균형한 파생과 현물의 불균형한 것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취약해진 만큼 그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구조의 취약함 때문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요. 이 트렌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번 주 뭐 9만 달러를 깨고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7만 달러까지는 하방 열어두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더리움은 그래도 3천 달러를 좀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좀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10만 달러를 저점으로 생각했는데 9만 달러, 이젠 7만 달러까지 좀 하방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허무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코인 시장이 이번 하락을 두고 이 4년 주기설이다, 반감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던데 이 주기설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4년 주기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두고 이제 가격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게 한동안은 이제 안 나오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약세를 두고 이제 거의 한 2년 만에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첫 가동을 시작한 게 2009년 1월이고요. 이후부터 이제 반감기가 약 4년이 좀 못 되는 시간마다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반감기의 특징이 반감기 이후 1년 뒤에 약 1년 뒤에 가격이 가장 고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이제 떨어진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떨어진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4년 주기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패턴을 이제 지금 적용해 보면은요, 사실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뒤에 고점을 이제 찍었다, 고점을 기록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2024년 4월 반감기였기 때문에 1년 뒤인 2025년 4월에 이제 고점을 기록해야 되는데 오히려 4월에는 7만 달러까지 떨어졌죠. 오히려 그 고점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제 지난 10월 그래서 약 1년 6개월 뒤에 10월에 이제 고점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이제 저점을 기록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 주기설을 잘 살펴보면은 이전에 이제 2024년 1월에 ETF가 출시되면서 사실 이 주기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주기설이 이제 힘을 받는 이유는 주기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반감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채굴자들의 영향이 커졌었을 때 그때가 되는 건데요. 그게 지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반감기가 또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냥 확률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이게 이제 2024년 1월에 이제 ETF가 출시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개인 투자자 위주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ETF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마치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된 거라고 좀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SCI 지수에 편입되면은 이제 해외로부터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단기가 아니라 장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ETF를 통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이 엄청 커졌죠. 매우 커지면서 이제 채굴자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반감기의 영향력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반감기의 영향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하락세가 그 4년 주기설에 맞았다고 앞으로도 계속 4년 주기설이 이제 영향이 돼서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현재 이제 ETF를 통해서 금융기관들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작에 대한 이야기 엠블로 김용용 에디터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